여러분 혹시 기준중위소득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이제 8월 전에 이제 결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 7월 말에 이제 발표된 이제 보도자료를 보면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로 이제 인상이 되었다라는 뭐 보도자료로 이제 관련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서 살펴볼 내용은 이제 기초생활복지, 뭐, 요런 파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기초복지가 어떻게 되어 있고, 요즘은 이렇다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관심이 없다는 분들은 사실은 안 들으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준중위 소득을 이제 보면은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중위값이다라는 것도 사실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기준중위소득 같은 경우엔 여기 제가 표시해 놨듯이 그 통계청에서 이제 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 통계 자료에 중위값에다가 이제 뭐 3년 뭐 소득 증가, 물가 상승 뭐 이런 거를 적용해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간값, 즉 중위소득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5년에는 239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최저시급으로 따지면 200만 원이 넘으니까 약간 그것보다 조금 많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걸로는 이제 개인의 기준 중위소득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구 기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이 뭐 얼마냐에 대해서 인터넷에서는 가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통계청 가보면은 딱 중위소득이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준 중위소득은 이 우리가 기초생활복지의 기준점이 되고, 또 다른 사업, 한 80여 개 사업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프로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제 좀 결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과거 코로나 이제 사태가 있었을 때 코로나 지원금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다 줬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기준중위 소득의 120%, 150% 이런 기준으로 줬단 말이죠. 그만큼 이 기준중위 소득이라는 건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이거를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지 약간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기초수급자라고 한다면 이 기준중위 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2025년에는 이런 기초복지 사업에서 어떤 게 달라지는지 한번 뭐 약간 주요한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전에 여기를 보시면 이제 내가 기초생활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이제 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계급여가 가장 이제 낮은 소득을 가져야 하는데 기준중위 소득이 32%입니다. 즉 100만 원의 소득도 없어야 생계급여를 이제 받을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근로 능력이 이제 없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보통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상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35만 원, 2천 원을 받습니다.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없는 가구라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보질 않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우리 어려운 가정의 이제 자녀분들께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약간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료급여 체계가 개편이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의료급여에 대해서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죠. 의료급여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4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의료급여는 이분이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하고는 다른 체계로 의료급여를 받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의료 혜택을 건강보험이 아니라 요 의료급여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겠죠. 건강보험료를 이제 내는 것도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현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의료급여가 1종과 2종으로 나뉘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둘 다 일부 금액, 즉 1,000원이나 이렇게 내면은 이제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정액제였다는 거죠. 이게 17년 동안 정액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률제로. 개편을 보시면 내가 진료를 받는 곳이 의원이냐 아니면 뭐 더 높은 상급 의원이냐에 따라서 본인의 부담률이 조금씩 상승을 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는 만약에 내가 20만 원의 이 비용이 나오는 진료를 받았어도 1,0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20만 원이 나오면 4%의 부담률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자, 20%의 4%는 8,000원이네요. 이게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의료급여 수급자분들께서 불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의료급여 수급자분들께서 너무 과하게 뭐 이렇게 병원을 다니신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되고 결국 이런 문제죠. 뭐 건강보험 쪽에서도 돈은 쬐끔 내고 이제 진료만 엄청 많이 보는 사람이 있듯이 의료급여도 그런 거를 약간의 방지를 하기 위한 이 개선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밑에 또 있습니다. 내용이 25,000원 이하는 현행 정액제를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과할 때만 뭐 낸다. 과한 진료는 뭐 안 보는 게 좋다라는 거긴 한데 사실 이게 수급자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몸이 아픈데 돈 때문에 이제 뭐 좀 검사라든지 그런 진료를 못 받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만 약국도 이제 상한이 5,000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과한 설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여기서도 이제 뭐 개선 이유는 점점 과다 의료 이용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과다하게 의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소수인데 이런 소수 때문에 결국은 다수까지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도 뭐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개편이 불만을 부를 수 있다고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당근을 주는 게 원래 이제 건강생활 유지비라는 게 있었는데 의료급여 수급자들께 드리는 이 유지비를 2배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월 12,000원으로 인상해서 드린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점. 뭐 이런 내용은 이제 현대인으로서 현대 복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뭐 나쁠 거 없기 때문에 함께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이게 이제 생계급여 이제 개선이 2025년이 되면 뭐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도자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생계급여라든지 어떤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재산과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데 이런 거를 판정할 때 자동차가 조금 걸릴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만약에 기준을 초과하면 이거는 100% 들어가는 재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뭐 수급자 탈락을 한다든지 혹은 뭐 이제 수급자 선정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걸 이제 뭐 스스로 그 정부 내부에서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원래는 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만 월 4.17%의 환산율을 적용했는데 요거를 2000cc까지 올렸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올린 게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탈락하던 사람도 탈락하지 않고 뭐 선정이 되지 않던 사람도 선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게 사실은 혜택을 보셔야 할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이제 뭐 사는데 바쁘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아서 또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탈락을 이미 했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는 안 하겠죠. 그런데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똑같지만 계속해서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조건 안에 들었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계속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뭐 그걸 안 하시면 뭐 어쩔 수가 없죠. 오늘은 기준중위 소득과 뭐 기초생활복지제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뭐 이런 내용 알고 있으면 뉴스나 이런 거 볼 때 저게 저래서 저렇구나 이렇게 좀 한 가지씩 알게 됩니다. 오늘 2025년 기준중위 소득 살펴봤고요. 자,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